왜? 자, 몇 번이냐? 번호가 몇 번이야? 봐봐, 필기한 거 봐봐. 너 필기의 여왕이잖아. 필기의 왕자. 빨리 봐봐. 양씨요. 근데 있나? 딱히 고치고 싶진 않아. 번호. 사이클로이드 설명했고 넘겨봐. 면적이었냐? 3번이었어. 주목.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면적을 설명하면서, 그죠? 3번 매개 변수까지 설명했죠. 매개 변수.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 설명했다고. 그게 좀 어려운 문제야. 특히 사이클로이드 곡선알의 면적 구하는 경우 종종 나오잖아. 그죠? 아마 원 아니면은 사이클로이드 그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타원? 타원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타원. 타원의 면적을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세타. 그리고 세타로 표현된 정적분의 면적을 구하는 것도 나오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그렇게 구해진 면적을 보통 어떻게 하지? 이등분하는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치? 그 면적이 이등분일 때 면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시다. 이등분할. 면적의 이등분할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배경을 배웠지. 대부분 직선에 의해서 어떤 도형이 분할될 때. 그죠? 첫 번째는 직선에 의한 분할이 나온다고. 자, 이를테면 여러분, 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직선 하나가 원을 2등분하는데, 그럼 그 직선이 어딜 지나지? 그치? 쓱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2등분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더래. 그치? 그럼 직선 하나가 동시에 두 직선을 2등분하는 건 어디를 지나지? 전체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둘 다 2등분 할 거라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라 할까?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라고 합시다. 그치? 어떤 직선 하나가 이 평행사변형을 2등분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 대각선의 교점. 맞아. 그치? 대각선의 교점을 이렇게. 그치?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죠. 이렇게도 서게 두 개가 2등분이 된다고. 그치?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중심을 지나면, 다시 말해서 대칭의 중심점을 지나면 2등분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직선에 의한 분할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그죠? 대칭도형은, 그죠? 중심선을 지나면 됐다.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 XY 평면상에서, 그죠? 요렇게 원이 하나 있겠고, 요렇게 길쭉한 사각형이 있는데, 그치? 이 두 도형을 하나의 직선이 동시에 이등분할 때 두 직선의 기울기, 혹은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막 튀어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요 점과 요 점을 동시에 관통하는 이런 직선을 그어주면 동시에 이등분이 됐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비대칭 도형도 있겠지. 비대칭 도형. 가장 대표적인 게 삼각형이었다고.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좀 못생긴 삼각형이 있었어. 그죠? 이런 못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아이, 또 부럽다. 힘이 넘치지도 않는데. 그치? 비대칭 도형 중에서 삼각형이 가장 대표적인데, 삼각형이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도형을 이등분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지? 반드시 마주보는 요 변의 어디? 중앙 지점을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지겠죠. 그죠? 꼭지점.
꼭지점을 지나면은 나머지 대응되는 이 꼭지점과 마주보는 이 대변의 중점을 이렇게 관통해 버리면 두 면적이 같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삼각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좌표가 이렇게 좌표했을 때는, 그죠? 좌표축의 평행한 선에 의해서 이 도형이 이 전체 커다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될 때 이 직선의 뭐 y 절편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노가다 해야 되지. 흔히 말해서, 그지? 이 노가다 교점, 이 두 교점을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있지. 자, 한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1, 마이너스 여기 한 점이 있고 2, 3, 그치? 마음에 든다, 그치? 3, 1, 그치? 요 점과 여기가 2고 2, 3, 2, 3, 4 정도? 그치?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이 있더래. 그치? 삼각형? 그래,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y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 y는 k가 이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될 때 k 값을 한번 구해볼까? 자, 한번 계산해보자. 선생님이 계산할게. 그치? 여러분들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우선 삼각형 여기를 A, B, C라고 한다면 삼각형 A, B, C는 뭘로 구하죠? 사선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죠? 그지? 이게 얼마야 이게? 2,4고 얘는 3,1이고 얘는 1,-1이니까 순서대로 혹시 2,4 1, 3,1 다시 2,4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에 1에 12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보면 얼마지? 4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고 2분의 1에 이거 얼마죠? 11 나오고 얘는 얼마지? 3 나오니까 8이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 면적이 4래. 그럼 이 면적이 얼마면 되는 거야? 2면 된다고. 그죠? 그럼 y는 k인데 만약에 이렇게 관통해버리면 반이 되냐 이거지. 이렇게 관통해버리면 요놈이 이 직선이 이 꼭지점 C보다 위쪽에서 결정되는지 아래쪽에서 결정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여기 y좌표는 4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놈의 중앙은 아니죠. 중앙보다는 요 점은 1은 좀 더 아래지. 좀 더 위로 올려야만 반이 되겠죠.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위쪽인데 그럼 이 직선을 각각 구해야 되겠네. 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근데 이렇게 구하기 싫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y는 k,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y는 k를 집어넣고 혹시 교점들을 각각 여기는 뭐 콤마 k, 여기는 그죠? 뭐 콤마 k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해서 면적을 계산했죠. 그래서 그 면적이 2가 됐다고 찾았을 거야. 아, 그걸 해야 되나? 내가 왜 한다 그랬지 이걸? 이거 얼마냐? 기울기가. 이 직선 얼마지? y는 한 칸 가고 5x네. 그치?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죠. 그치? 여기가 k면은, 이거 혹시 k 플러스 6, 5네. 그치? 여기가 5분의 k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직선은 얼마냐? y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나? 그죠? 그럼 여기가 k일 때는 얼마지? 10-k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3분의 10-k 이렇게 나오겠네? 야, 그럼 면적 2는 2분의 1 곱하기 저 밑변의 길이의 b는 3분의 10-k에서 5분의 k 플러스 6을 빼고 높이는 얼마야? 4-k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괜히 했다. 4는 15분의
50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나오고 곱하기 4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60은 이거 얼마야? 32 마이너스 8K 4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죠. 8로 뽑아내면 얼마냐? 8분의 60 2분의 15 4 마이너스 K의 제곱이죠. K가 4보다 작으니까 그치? 4 마이너스 K는 2분의 루트 30 나오네 그치? K는 얼마입니까?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0 나오겠다. 다시 2분의 8 마이너스 루트 30이 답이 되네. 아씨 이거 왜 했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면적이 4였는데 면적이 2야. 그치? 그럼 만약에 얘를 이거 참 계산이 지저분하네. 이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면적은 얼마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얼마야? 이것도 이쁘지가 않네 그치? 3x는 11이니까 여기가 얼마죠? 3분의 1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나? 그럼 여기 D라고 한다면 ABD는 얼마야? 삼각형 ABD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얼마지? 3분의 8인가? 높이는 얼마죠? 5 나오나? 4니까 3분의 20입니까? 정말 그치? 이 면적 3분의 20인데 이 면적 얼마야? 3분의 6이죠. 그죠? 3분의 20 대 3분의 6이면 몇 대 몇이냐? 6 대 20, 3 대 10인가? 그치? 이 면적과 이 면적은 3 대 10이라는 비율이 있겠네?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치? 3 대 10이야? 그러면 이 도형과 이 커다란 도형은 닮음맵이잖아? 그러면 루트 3 대 루트 10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루트 11 대 루트 3이라는 거네?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전체 루트 10 대 루트 3이고 실제 요 길이는 얼마였지? 5 나왔었나? 그죠? 5 나왔네. 그럼 요 계산하면은 루트 2가 되고 루트 5가 되죠. 루트 2분의 루트 15니까 2분의 루트 30 이렇게 나오겠죠. 요 길이가. 그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4에서 2분의 루트 30을 이렇게 빼버려도 되겠지. 그죠? 같은 말 아니야? 같은 값이 나왔다. 자, 요런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앞서 1학년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적분에 의한 이등분 면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죠? 적분에 의한 이등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2차 함수. 그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원점을 지나는 이런 함수 있지. 여기가 0이고, 주어진 함수, 여기를 얼마? 한 6으로 잡읍시다. y는 x에 6-x가 있고, 그치? x축과 이 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있는데, 그놈을 이런 식으로 y는 mx라는 직선이 이등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 m은 얼마냐라고 많이 물어보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적분이니까 풀어봐 저거. 자, 계산을 합시다. 우선은 전체 곡선의 면적은 얼마였죠? S는, 자, 포물선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에 6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36이었네. 그치?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36이었잖아. 그럼 요 윗부분의 면적이 18이고 요 아래쪽이 18인데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면 위쪽이 편할까 아래쪽이 편할까? 위쪽이 편하죠. 왜냐면 위에 이 곡선에서 이 직선을 뺀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데 아래쪽은 이 직선에 대해서 요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 직선 부분 아래를 적분하고 이 곡선 아래를 적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 요놈을 보는 게 낫겠죠. 그럼 일단은 y는 mx랑 이 직선과의 교점인 요점의 좌표를 보긴 봐야 되겠죠.
여기를 mx라고 놓고 사실 x가 0은 아니니까 양변을 x로 나눠줘도 되겠지. 그럼 x좌표는 얼마입니까? 6-m이 되겠네. 이 녀석이 좌표. 얼마라고? 6-m이 돼. 자, 이제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s 다시는 얼마죠? 18인데. 자, 포물선 공식을 쓰면 되겠네. 여전히 이 곡선에서 이 직선을 빼는 거니까 이 곡선에, 그러니까 이 면적 공식이 어떻게 나오더라?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중요한 것은 그죠? 최고 차이 계수가 중요하고 교점들의 x좌표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 곡선에서 요 직선을 뺀 식을 보면은 최고차항, 이차항의 최고차이 계수는 변화가 없죠. 그냥 x좌표, 절편의 x좌표만 바뀐 거잖아. 그러면 18은 곧바로 6분의 1에 그치? 요놈의 x좌표 6-m이고 여긴 0이니까 여기가 6-m의 세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치? 쓱 넘겼더니 얼마야? 이게 얼마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6 곱하면 또다시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죠. 그놈이 6-m의 세제곱 이렇게 쓴 거야. 따라서 6-m은 얼마다? 3의 세제곱 끈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따라서 m은 이쁘지 않은 숫자로 나왔네. 6-3의 세제곱 끈 4 이게 답이 됩니다. 알겠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한 숫자가 나와. 정리되겠지? 면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적분에 의한 이등분에서 그 다음 예로 아주 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대. 여러분, 삼각함수, 우리 이과 수업이잖아. 그치? 삼각함수에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면은 그치? 주어진 함수가 y는 sin x. 이 부분 면적이 얼마라 그랬지? 아, 왜 그래 했잖아. 이 부분 면적이 얼마야? 1이잖아, 1. 여기 면적도 1이라고. 그치? 아니, 물론 구간 계산하면 되겠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겠고.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지? 0이 나오겠고. 답은 1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y는 sin의 2x 그런 그래프 여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여전히 2분의 파이고 여기가 이럴 때 이 부분의 면적 얼마 된다 그랬어? 이것도 1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은 이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 2니까 걔를 x축으로 반으로 줄여버리는 줄인 비율이니까 면적이 2가 반으로 줄어서 1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면적들을 알고 있으면 굳이 적분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눈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응?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는 요거를 한번 내봅시다. 요게 좀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1이 있고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y는 sin x가 있는데 뭐 중간에 그죠? 이렇게 주어진 이 함수는 y는 a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더래. 그랬을 때 그럼 요 sin x가 0과 2분의 파이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b일 때 a랑 b가 같을 때 a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 찾아봐.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교점을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a 코사인 x랑 sin x의 교점이잖아. 그죠? 요 점이 좌표가 뭐냐고. 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치? 그럼 알파는 얘를 만족하잖아. 즉 a 코사인 알파는 sin 알파를 만족하겠고 나눠주면은 그치? a는 탄젠트 알파를 만족하겠네.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알파라는 각일 때 탄젠트 값이 a니까 요 놈은 1이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죠? 탄젠트 알파는 a지만은 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a가 되겠고, 그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 면적이 얼마였지? a랑 b의 합이 1이잖아. 근데 지금 면적이 같으니까 b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죠? 사인 x 빼기 a 코사인 x를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a의 사인 x 이렇게 나오나? 자, 2분의 파이고 알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 그죠? 마이너스 a 나오겠네. 알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a의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게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a고 플러스 코사인 알파니까 얼마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1 나오겠고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a 제곱이 나오겠네. 루트 a 제곱 플러스 1. 그죠? 자, 여러분 넘겼더니 a 플러스 2분의 1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a 제곱 플러스 1이니까 루트 벗겨지겠네? 그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치워지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했더니 얼마야?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1은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없어지고 a는 얼마다? 4분의 3이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정리해. 이거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면 이번엔 사인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첫 문제를 이제 저 패턴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좀 복잡하려나? 하지 말자. 복잡할 것 같아. 하지 마. 적분의 이하는 뭐냐?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 적분에 의한 이동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얘가 3차 함수에 관한 성질 나오잖아. 삼 차 함수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겁나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여기 극대값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극소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누면 요 길이가 모두 다 같죠? 그치? 요거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3차 함수는 무조건 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무조건 어떻지? 무조건 같아질 거라고. 그죠? 그럼 변곡점을 이런 식으로 지나도 면적이 같아지냐? 완전 같아져. 이 부분을 180도 회전시키면 요 놈과 포개지잖아. 그러니까 면적 자체,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면적이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차 함수에서 여러분 겁나 막 계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만약에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점을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이 있고 여기 A라는 면적, 여기는 이제 B라고 합시다. 변곡점을 이렇게 관통하면 A랑 B가 같죠? 그치? 그런데 A 더하기 B라는 이 면적을 S라고 한번 보자. 이 3차 함수에서 내가 이 직선, 즉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살짝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위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죠. 그러면 A라는 면적은 어떻게 되지? 좀 줄어들었어. B라는 면적은 어떻게 됐어? 좀 커졌죠. 그럼 전체적으로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됐어? S는 어떻게 됐을까?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어? 커져 작아져? 커지겠지. 왜냐면은 지금 요 부분, 요 노란색 칠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길이는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파란색을 살짝 위로 들었더니 요 늘어난 요게 줄어든 부분이죠. 줄어든 부분보다 이 늘어난 부분의 면적이 더 커진다는 거 보이죠. 요 길이보다 요 길이가 더 커졌잖아. 보여? 요 도형보다 요 도형이 더 크지.
그러니까 줄어든 양보다 늘어난 양이 더 커졌단 말이야. 그럼 살짝 들어버리면 전체적인 면적의 합은 어떻다? 커진다고. 그럼 이번에는 얘를 살짝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똑같은 일이 생기지 또. 살짝 내려버리면 요만큼이 늘어나고 요만큼은 줄어들어. 그죠? 근데 여전히 줄어든 양보다 늘어난 양이 더 커졌다고. 그죠? 그럼 3차 함수가 어떤 직선에 의해서 관통돼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졌는데 두 영역의 합이 최소가 되면 그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변곡점을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올리고 살짝 내려보면 확인할 수 있죠. 적어 빨리. 뭐라고 적을 거야? 3차 함수가 임의의 직선에 의해서 밀폐된 이거 뭐지? 이게 닫힌 영역의 두 개가 나타났는데 두 영역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은 반드시 어딜 지난다? 변곡점을 지나야 된다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알아서 써놔. 응? 3차 함수와 세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의해서 둘러싸인 두 영역이 A와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직선은 반드시 변곡점을 지난다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여러분 또 이런 내용 있잖아. 3차 함수가 얘가 y는 fx 3차야. 그치? 3차 함수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변곡점은 여기 나오겠고, 그죠? 좀 그림이 좀 이상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2차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어지겠고, 미분했더니 미분계수가 0인 지점 여기 나오겠고, 그죠? 미분계수가 또다시 0인 계수 여기 나오겠고, 변곡점의 좌표 여기 나와서,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녀석도 여기, 이 녀석도 여기인데, 그치? 이 길이가 모두 다 같단 말이지, 지금 현재. 그럼 이 놈을 미분하면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나타나는데, 그림이,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보자. 이상해. 그죠? 뭐 3a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요 A라고 하는 면적이 있어. 요 부분. 요 A라는 면적이 사실은 요 3차 함수에서 뭐냐? 요 길이지, 요 길이. 응? 뭔 말이야? 요 길이가 모두 다 같다고. 그치?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도 2알파고, 여기 3알파, 여기 4알파를 잡았대. 그럼 X축에서도 0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는 2알파고, 여기는 3알파고, 여기는 4알파,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높이가, 저 높이는 F 알파 빼기 F0이 높이잖아. 그놈은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F 프라임 X dx 얘 아니냐?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지? 이 면적이야. 그죠? 요게 A라는 면적이라고. 그리고 반면에 그 높이라는 놈은 요 높이는, 그치? 여기서 요걸 빼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 뭐라고 해야 될까? 그치? 인테그랄 알파에서 3알파까지 F 프라임 X dx를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F 3알파 빼기 F 알파가 돼버리겠지. F 3알파는 뭐지? 요점의 함수값이고 F 알파는 요점의 함수값이니까 이제 음의 값으로 나타나겠죠. 저 높이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정적분했으니까 요 음의 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요 부분의 면적이 어떻다고 얘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요쪽 반쪽의 면적은 2분의 A가 되겠고 여기도 2분의 A가 되겠고 여기 A가 된다라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아 무슨 말이야. 2차 함수가 있잖아. 2차 함수가 대충 있는데 쓱 그었대. 쓱 그었는데 이 대칭이 있잖아. 대칭의 중심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지는 요 지점을 잡았대. 이렇게 똑같아지도록 한 번 더 잡아. 그치? 겁나 높아지겠죠.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이 이 두 놈의 면적이랑 같다라는 거야. 이 부분의 면적이 이 두 놈의 면적이랑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려버리면 뭐라고? 0이 돼버리겠죠. 어려워? 당연히 어렵겠지. 응. 정리해. 이거는 수투 시간에 배운 내용들 아니야, 이거? 이런 함수의 비율 같은 거? 자, 4번은 면적의 최소값을 찾아보는 문제가 되겠다. 자, 문제를 하나 들어줄게. 사인 함수를 나타낼까? 자,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더래. 아, 사인 함수 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겠지, 처음부터. 그치? 처음부터 너무 빡시단 말이야. 이 녀석을 y는 x에 x, 6-x라고 합시다. y는 x에 6-x라는 요 포물선이 y는 k라는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나뉘어두는데 요때 요 부분 a가 되겠고 요 부분이 b라고 했을 때, 그죠? s라는 면적은 a 더하기 b일 때 s가 최소일 때 k의 값을 찾아봐.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수식으로도 충분히 했을 텐데 여러분 이거 뭐 계산하기 좀 골 때리잖아, 그치? 요 좌표 잡아서 일일이 또 적분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교점을 어떻게 잡았지? 이퀄 k로 놓고 아 이거 좀 이제 방정식 풀기도 애매하잖아, 그죠? 선생님, 전 선생님은 맨날 지저분한 것만 내, 그치? 그런 거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들지 마. 여러분 수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적분 자체가 원래 이렇게 도형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형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치? 올바른 풀이법이니까. 우선은 그림이 이렇게 있었는데 좀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치? 뭐 이런 직선이었다고 쳐봅시다. y는 k. 여기 대칭축이 얼마지? 여기 3이네, 그죠? 선생님이 임의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도록 한번 잡아봤어. 이렇게 길이가 같더래. 요 길이가. 그치? 같으면은 그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임의로 그치? 이 녀석을 직선을 위로 한번 들어본 거야. 이렇게 위로 한번 들어보자. 살짝 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이쪽 A라는 영역은 요만큼 늘어났죠. 그치? B라는 영역은 요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늘어나는 면적이 크냐, 줄어든 면적이 크냐? 아이, 바보냐? 지금 내 그림이 왜곡됐지만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다고. 그치? 늘어난 면적이 더 커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위로 올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이번엔 내렸어, 이렇게. 그럼 이만큼 면적이 늘어나고 이만큼 줄어들었죠. 늘어난 면적이 더 크지? 줄어든 면적보다. 그러면 내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그냥 답이 나와버렸죠.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이 길이랑 같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래? 자, 그러면은 대칭점을 한번 보자고. 대칭점 여기 3이잖아, 그치? 이 길이랑 같아야 돼? 야, 이거 얼마로 잡지? 그치? 3인데 이 길이를, 그죠? 이 길이를 t라고 잡으면 요 녀석은 좌표는 얼마지? 2t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t일 때랑 2t일 때랑 좌표가 같아야 돼? 이게 뭘 생각해야 되지? t일 때랑 2t일 때랑 같아? 야, t랑 2t가 같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림이 좀 왜곡돼 있지만, 그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여기 2차 함수니까 3이라는 녀석의 대칭이네. 여기가 t랑 2t, t와 2t의 정중앙에 뭐가 있다고? 3이 있대. 그러면 t 더하기 2t는 얼마죠? 6이네. 그쵸? t가 얼마야? 2였어. 그쵸? 2 집어넣으면 되잖아.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4니까 이거 8이야, 8.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해봐. 그럼 뭐 너 할 것도 없어 이제는. 만약에 그래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었대. 1, 그치?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있었대. 코사인 함수가 있고 이게 뭐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이 있었고, 그죠? 어떤 y는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에서 이 영역과 이 영역으로 나눠졌는데 여기가 a이고 b더래, 그죠? 그럼 a 더하기 b가 최소일 때 k는 얼마냐? 그치? 언제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때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야. 그치? 답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를 좀 더 일반화 시켜버리면 만약에 증가함수였대. 그쵸? 우리가 곡선이 뭐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래.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증가하는 직선을 쓱 잘랐더니, 그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있는데 두 면적의 합이 언제 최소냐라고 할 때 이 직선이 어딜 지나야 돼? 그죠? 요 점이 바로 어디라고? 이 녀석의 중점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무조건 요 길이가 같아지면 두 면적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 중에도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그치? 예를 들면 y는 루트 x가 있었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18이었던 것 같은데 18?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내려그었더래. 접점. 그죠? 그랬을 때 이 접선으로 둘러싼 요 사각형, 사다리꼴의 면적이 언제 최소냐? 그 최소값 구해라는 문제잖아. 요건 또 어떻게 계산하지? 자, 그때는 바로 요 점 또한 0에서 18의 정 가운데 지점일 거라고. 그때 최대가 된대. 왜냐면은 18에서 살짝 우측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우측으로 가버리면은 접선이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치?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여기 점으로.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은 늘어나고 요만큼의 면적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어들고 여기 늘어났죠. 근데 늘어난 면적이 크겠냐? 줄어든 면적이 크겠냐? 늘어난 면적이 크겠지. 왜냐면은 여기서 요 중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그때는 면적 자체가 중점이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지금.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자고. 근데 요거를 수식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 중점에서 항상 합이 최소가 된다는 사실. 알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방금 요것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욕하고 있을 것 같아. 적당을 한다고. 응? A 플러스 B가 최소인 것이 같은 건 아니죠? A 플러스 B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 같은 건 아니죠, 이런 게. 같진 않습니다. 같진 않지. 이해되겠어? 하연이 잘 이해돼? 그럼 최소만 했네? 최대도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이제 최대도 할 텐데 여러분 수투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들 중에 y는 x제곱이 있더래. 그리고 여기 점 a가 마이너스 1,1이야. 그리고 여기는 3,9라는 점이 있더래. b하기 합이지. 여기 3,9라는 점이 있더래. 그럼 a와 b를 이렇게 연결했다. 그치? 요 점이 a고 요 점이 b고, 그리고 이 포물선의 요 안쪽 부분을 움직이는 어떤 동점 p가 있더래.
이놈의 좌표는 a, a의 제곱이 될 때, 그치? 삼각형 PAB가 최대일 때, A는 얼마냐? 요걸 한번 계산해. 그냥 나오나?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접선의 활용이 사실 그거였다고, 접선. 접선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이 곡선밖에 한 직선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럼 곡선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동점 P가 있는데 이 점 P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요 길이, 그죠? 요 길이 PH라고 합시다. PH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찾아야 되지, 그죠? 그놈을 찾을 때 우리 접선을 이용하는데 이 직선 L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 보는 거야. 그럼 요 길이나 모든 길이가 다 같겠죠. 평행 이동시켜. 계속 평행 이동. 계속 평행 이동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살짝 접하는 지점이 나오겠죠. 그치? 처음으로 만나서 접하는 요 지점에서의 길이가 어떻다? 가장 짧아지겠죠. 그치? 왜? 다른 길이들은 항상 그치?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 더 가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들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L이랑 평행한 점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 점이 몇 개 나오겠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점을 찾아주면 나온다고.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최소가 되겠다. 그럼 요 문제에서도 이 삼각형 ABP의 면적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요 놈을 밑변으로 하고 점 P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이 PH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PH의 길이는 가장 짧아지려면 이런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켜서, 그죠? 딱 접할 때가 되겠네. 다시 말해서 AB와 기울기가 같은 지점을 찾아주면 되죠. 그죠? AB의 기울기는 얼마였지? 2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이니까 얼마입니까? 1,1이 나왔다. 그죠? 그걸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면적이 어떻다? 가장 커지겠죠. 더군다나 요거 2차 함수는 그 점은 요 점과 요 점의 중앙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죠. 2차 함수의 성질이잖아. 응? 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겠고. 쉴까? 네. 요거 쉬고, 면적. 그리고 쉰 다음에 우리 이제 부피 넘어갈까? 네. 면적이 문제들이 나온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요 면적 구하라라는 문제들은 그냥 정적분과 똑같다고,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고,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이 면적을 이등분하는 형태라든지, 그치? 면적이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면적이 최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준 거야. 너무 어려운 것들만 다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쉬운 부분들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었다고. 응?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부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어렵나? 솔직히 많이 어렵지. 내가 너무 쉬운 부분을 좀 많이 건너뛰어서 그런가?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넘겨보면 알겠지만 그냥 면적 구하라, 면적 구하라, 면적 구하라. 그러다가 면적 이등분, 면적 구하라, 면적 구하라 다음에 면적의 합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면적 구하는 거는 그냥 계산할 텐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너희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만 선생님이 찝어서 하다 보니까 다분히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일 거야. 그리고 지금 수투에 대한 이런 비율들도 정리가 안 돼 있지. 이거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지. 다시 나중에 또 복습을 해야 돼. 수투 부분도 한번 동영상을 쭉 들어봐야 된다고. 자, 주목. 뭔데? 응? 자꾸 너희들 왜 그래? 응? 뭐? 응. 내가 먹어도 돼? 아니요. 응. 자. 근데 그 자습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하지? 7시부터 9시에 선생님이 놀고 먹고 있으니까 그때 자습 질문 좀 해. 조용. 이따가. 자,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야, 그치?
부피는 뭘로 나타나지? 그치? 첫 번째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구분구조법도 나오겠지만 부피는 여러분 우리가 면적을 정적분으로 계산할 때 면적이 이거잖아. 아주 작은 면적들을 다 더했죠. 그치? 그 막대 사각형의 면적들을 다 더한 거야. 그죠? 그럼 부피는 뭐겠어? 아주 작은 부피들을 다 더해버리는 거라고. 그런 내용이야. 자, 이를테면은 우리 뭘 이야기해 볼까? 간단하게 요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사인 함수가 있더래. 그치? 얘가 y는 sin x가 있었어. 주목해봐. 그런데 아이씨, 그래. 이거 예를 들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더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 그치? 예를 들면은 이걸 입체로 써야 되는데,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목 좀 해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x축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어떤 뭐랄까 도형, 그치? 이걸 어떻게 그리지, 그치? 이렇게 생긴 이런 입체들이 있대. 이렇게 생긴 이런 입체들, 그치? 이렇게 생긴 작은 입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지? 비닐하우스를 볼까?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 원기둥의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때 말이야. 원뿔의 부피는 뭐 V는 3분의 파이 R의 제곱 H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긴 됐는데 사실은 요 원뿔의 부피는 이 높이를 기준으로 높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게 썰어버리면 뭐가 나오죠? 얇은 디스크판이 나오지. 슬라이드판이. 그죠? 요렇게 생긴 슬라이드판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렇게 작은 판들이 여러 개가 쌓여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판들을 쭉 잘라다 보면은, 그죠? 요렇게 원판형의 뭐 판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요렇게 높이가 있어. 그치? 입체란 말이야, 입체. 요렇게 생긴 요런 입체. 요런 아주 작은 원기둥의 면적, 부피로 볼 수 있잖아. 그런 부피들을 죄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입체의 부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저거 왜 켰냐? 더운데. 어? 그건 이제 구분구조법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여러분, 우리가 면적이라는 것은 이런 식이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f의 xk 곱하기 델타 x. 그죠? 이 녀석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 면적에서 계산할 때 요 f의 xk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였냐? 높이였지, 높이. 그죠? 아주 작은 사각형에서 요게 f의 xk였단 말이야. 요게 델타 x였고, 그죠? 델타 x 곱하기 f의 xk를 죄다 곱해서 다 더한 거였잖아.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내용을 우리가 연속적인 함수로 적분시켰는데 이 높이에 대한 함수를, 그죠? 이 높이를 이 가로축, 가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형태로, 그치?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적분을 해버렸더니 이게 면적이 되었단 말이야. 응? 근데 이제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s의 xk 곱하기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식이 있더래. 요 s의 xk는 뭐냐면은 지금 면적에서는 아주 작은 가로변이랑 이 높이를 곱한 이 작은 면적들을 일일이 다 더한 거였다면 이 부피는 말이야. 요게 적분축이라면 이 적분에서 요만큼 올라갔을 때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때 요 부분의 단면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이 x값에 대한 면적을, 즉 이 녀석의 면적을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식이 나올 거라고. 그 면적의 식이 sx래. 예를 들면 x값이 커질수록 이 면적은 작아지겠네. 위로 올라갈수록. 아니면 위에서부터 요 놈을 x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갈수록 내려가서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높이, 이 적분 높이에 해당되는 요 함수 x에 대한 이 면적을 요 x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넓이식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 구해보면 돼. 그치?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넓이들을 요 한 칸 간격은 델타 x인데 한 칸 간격이 사실은 높이죠. 우리가 이 면적은 어떻게,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계산했죠?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부피가 돼버리잖아. 아주 작은 부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뭐죠? xk에 해당되는 그때의 단면적이고 요는 뭐야? 작은 높이가 돼버린다고. 델타 x에 해당되는 거. 그죠? 이 슬라이드에서 요 한 칸 간격이 델타 x로 표현이 된 거야. 그랬을 때 요 부분은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죠? sx를 dx 적분시켜버리면 된다고. 즉 단면적 함수를 적분시켜버리면 부피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 자, 여기서 요 문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쉬운 내용들도 한번 다뤄봅시다. 쉬운 내용들. 자, 만약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더래.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0에서 1까지 입체로 잘 봐야 돼. 이게 y축이고 x축인데 여러분 요때 입체야 입체. 우리 여기는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z축이 있었어. 그때 요 점이 x, y라면은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뻗고 또다시 요 놈을 높이로 하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수직으로 놨으니까 좀 헷갈릴 텐데 여기 다시 그려 봅시다. 저 녀석을 좀 눕혀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을 거 아니야.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런 식으로 z축이 놓여 있었어.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놓여 있더래. 그리고 이 지점 x, y라는 이 지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뻗었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죠.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1이라면은 그죠? 여기까지 점 x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마다 이렇게 단면적인 면적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죠? 여기 이렇게 뻗어서 이런 식으로 이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런 정사각형들을 쭉 더해버리면 요 놈은 이렇게 되겠고 저 끝에서는 이렇게 생겨서 좀 이상한 그치? 뭐랄까 이렇게 생긴 이거 뭐라고 하지? 그치? 이 밑변이 정사각형인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사각뿔이 완성되겠죠. 그 사각뿔의 부피를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은 이 단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일 때 이 녀석 또한 y이긴 하지만 그치? 단면적을 sx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죠? 밑변이 y고 여기도 y인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정사각형이라 했잖아. 그치? 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v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y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되는데 때마침 요 함수가 y 이퀄 x니까 이 녀석은 0에서 1까지 x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답은 3분의 1로 나타나겠다. 저 녀석의 부피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살짝 더 응용해 볼까? 이를테면은 이번에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인데 요런 2차 함수가 있더래. 그치? 요 2차 함수 이름은 y는 x의 2-x라는 함수래. 정면 위에서 바라보면 z축이 이렇게 있더래.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요런 곡선이지. 요런 곡선. 요렇게 생긴 곡선이었어. 여기가 2고 0이고 그죠? 그때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뻗었을 때 이 높이를 이 녀석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정사각형들이 쭉 쌓여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긴 이상한 입체 도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해 라고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V는 이게
이쪽 축으로 날아가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적분축이 무엇이냐면 항상 나타나는 단면적의 수직인 직선이 하나 나타날 거야. 그 녀석이 적분축이 된다고. 부피는 0에서 2까지가 되겠네. 여기 있죠. 이 단면적의 길이는 y고 y니까 얘는 y의 제곱에 dx 요 놈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0에서 2까지. 야, 이거는 2x 마이너스 그러지 말고 그죠? 요 놈이 제곱이니까 뭐지? x제곱에 2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 자, 요거 공식 있지? 공식 기억나 안 나? 이거 4차 함수 형태잖아. 요 함수는 y는 x의 제곱에 2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이 부분을 계산하는 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부피긴 한데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계산 어떻게 됐지? 30분의 1에 2 빼기 0의 몇 승이야? 4차승이니까 5승 이렇게 나왔겠죠. 답은 얼마다? 30분의 32 즉 15분의 16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바이블에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 5번을 한번 살펴볼까? 예제 5번. (160페이지에) 있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길이가 a인 원의 한 지름인 선분 AB에 수직인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선분 AB와 수직인 상태로 점 A에서 점 B까지 움직일 때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었는데 요거를 적분의 축이라 합시다.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생긴 요 단면, 이 단면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럼 입체가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만약 요게 x라는 지점인데 x가 옆으로 좀 옮겨지면 좀 더 작은 정삼각형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가 여기라면은, 그치?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정삼각형들이 그려질 거라고. 이런 정삼각형들로 쭉 구성되어 있는 그 입체들 연결하면 사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치? 좀 이쁘지 않는? 그래서 이 녀석을 얘가 적분축인데 적분축에 평행한 평면으로 싹둑 자를 때 무조건 단면이 다 뭐가 되겠어? 죄다 정삼각형이 될 거라고. 이해되겠냐? 그 입체의 부피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를 적분축으로 하고, 그죠? 여기서부터 얘를 기준선으로 이만큼 떨어졌을 때 단면적, 요 길이, 요 단면적을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sx는 요게 x가 되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으로 반지름이 얼마나 그랬죠? a라 그랬네. 그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그럼 위에서 이 곡선을 봤더니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죠? 요 지점이 x일 때 요게 정삼각형의 한 변이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는 2y네. 요게 요 지점이 좌표가 x, y겠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만족할 텐데, 그죠? 요 길이가 정삼각형 한 변의 반이잖아. 그러면 단면적 sx는 요 2y, 요 길이, 요게 y니까, 그치? 2y. 한 변의 길이가 k일 때 정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죠? 4분의 루트 3의 k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k가 지금 2y라고. k 자리에다 2y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루트 3의 4y 제곱이 나오겠고, 다시 말해서 루트 3의 y의 제곱인데 얘를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y 제곱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얘는 루트 3의 a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따라서 부피는,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v는, 그런데 x가 여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인데 이거는 x에 관한 우함수잖아. 그럼 반쪽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도 되죠. 그래서 원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s의 x dx 얘를 계산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루트 3의
a제곱 빼기 x의 제곱 dx인데 이거 우함수니까 2 루트 3으로 묶어내고 0에서 a까지 a제곱 빼기 x의 제곱에 dx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a제곱 x 빼기 3분의 x의 세제곱이 나오겠고 0에서 a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a 세제곱 빼기 3분의 a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답은 3분의 4 루트 3의 a의 세제곱으로 완성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좀 계산이 좀 어렵죠? 자, 한 번쯤은 해보자. 자, 우리 숫자 바꾸기 5-1번과 표현 바꾸기 5-2번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시작. 단면적의 함수만 찾아주면 되잖아. 여기서. 응? 여기서 봐봐. 여기서 살짝 그러니까 요놈을 x축으로 잡았을 때 적분축을 x축으로 보통 잡자고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을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요 지점이 지금 x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나오겠지. x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그놈 곱하기 제곱을 하면 요 단면적이 x에 관한 식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정사각형이라면. 반지름의 길이가 2라면. 그러면 이게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지점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런 원이니까 응? 요렇게 됐을 때 요게 x란 말이야. 요 놈은 얼마? x, y죠. 요 길이가 y지. 요 길이는 2y네. 그럼 요 놈도 2y니까 단면적은 sx는 4y제곱이죠.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x와 y 관계식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4에 그죠? 4-x의 제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x좌표가 기준으로 그죠?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 x를 적분해버리면 면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관건은 요 녀석을 x에 관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치? 얘도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프를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단면적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나왔어? 네? 나와? 네. 빨리 해봐. 빨리 해. 왜 안 해? 했어요 하나. 너 책을 안 가져왔어? 네? 셋 중에 책 얘만 있냐? 단면적 함수를 구하는 게 관건이지. 그것만 구하면은 이제 면적은 다 구하잖아.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번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x, 0 x축에 있는 점이네. y좌표가 0이니까. 그리고 x, 2 sin x. 그 녀석 y좌표가 2 sin x니까 y는 2 sin x라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네. 점 Q는. 그죠? 근데 PQ를 이은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래. 그놈을 XY 평면과 수직인 평면 위에 그렸을 때 점 P가 원점에서 파이, 0. 즉 X좌표가 0에서 파이까지 변할 때 정사각형이 만드는 입체의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림이 그죠? 2 sin x니까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여기가 파이고, 그죠? 여기가 2인데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요 점이 P고 요 점이 Q가 되더래. 그죠? 이게 좌표가 x, 2 sin x잖아. 그냥 x, y라고 봐도 되겠고, 그죠? 요놈은 x, 0인데 요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요 그림 자체는 XY 평면상에 펼쳐놓은 거잖아. 근데 입체의 부피를 그리려니까 X, Y, Z 공간상에서 봐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렇게 생긴 요 길이가 쭉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치? 그때 요 길이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입체로 설명하면 실제로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나타났겠죠. 여기서는 그치? 이만큼 좀 더 큰 정사각형이 나타나서 그놈들이 쭉 스캔해 갔더니 입체가 생길 거라고. 그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실제로 현시감 있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 좀 더 편하게 합시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 공간 도형상에서는 보통 얘를 X축으로 잡잖아. 얘가 Y축이고, 그죠? 얘가 Z축인데 그럼 Y는 sin X의 그래프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0이고 요 지점이 파이였겠고, 그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요 지점이 얼마겠냐? 2, 그죠? 이렇게 나왔겠지. 저 그림 이해되지?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가 P구 Q인데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이렇게 입체가 그려질 거라고. 요 입체의 면적을 우리는 SX라고 하는데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고. 그죠? 그럼 요 지점의 좌표가 X, 그러니까 요 길이가 X잖아. 그죠? X.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데 요 길이는 얼마지? 요 점의 좌표가 뭐였지? X, 2 sin X였잖아. 요 길이가 2 sin X라는 거지? 그럼 단면적은 얼마야?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요놈은 4의, 그치? 사인의 제곱 X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놈을, 이게 그러니까 항상 단면적이 나오면 잘 기억해야 돼. 단면적의 수직인 축이 뭐라고? 적분축이야. 단면적의 수직인 축이 적분축이, 요게 적분축이죠. 그러면 구간은 0에서 파이까지 SX, DX 요걸 구하는 거야. 0에서 파이까지, 그죠? 4의 사인의 제곱 X, DX 요걸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지? 0에서 파이까지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이렇게 변신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2x 마이너스 사인 2x 이렇게 나오나? 0에서 파이까지. 자,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파이고 요 집어넣으면 0이고, 그죠? 0, 0. 답은 2파이가 나오겠다. 정리되겠어? 여러분, 근데 1, 2번은 사실 장난이었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 단면적 함수를 구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문제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3번입니다. 여러분 3번 한번 풀어봐. 나왔어? 못 구하겠지? 반지름이 2고 높이가 6이야? 주목해봐. 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디를 적분축, 다시 말해서 단면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이거 중요하잖아. 단면. 잘 봐봐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여기가 60도고, 그죠? 이렇게 조용. 여기가 60도인데 이 아래쪽 부피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선 요 녀석을 적분축을 하겠다. 얘를 적분축으로 잡으면 적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야 되잖아, 단면. 그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2라고 그랬죠? 그럼 요 놈을 X축으로 잡고 이게 원점이고, 그죠? 요 지점. 요 녀석이 실제로 X일 때 단면적을 보자고. 적분축의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여기서 선을 이렇게 긋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노란색 단면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해되겠어? 그럼 요 녀석이 X면은 요 아래 단면은, 요 아래는 원이잖아. 요 아래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잖아. 그죠? 그럼 요게 X면은 요 놈은 Y죠. Y.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요 각도가 60도일 테니까 요 높이는 얼마냐? y 탄젠트 60, y 루트 3이 나오고 있죠. 그치? 그럼 단면적은 sx는 2분의 1에 y 곱하기 y 루트 3 나오네. 그죠? 자, 2분의 루트 3의 y의 제곱이 돼버렸대. 근데 x제곱과 y제곱은 이런 관계잖아.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2분의 루트 3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 끝났네. 그치? v는 얼마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분의 루트 3에 4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우함수니까, 그죠? 2를 곱해주면 루트 3이 나오겠고, 그죠? 2분의 루트 3 나가고 곱하기 2니까 그냥 루트 3만 남네. 0에서 2까지 4 마이너스 x의 제곱의 d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산했더니 루트 3에 4x 빼기 3분의 x의 세제곱이고 0에서 1에 자, 루트 3 집어넣었더니 얼마입니까? 8 빼기 3분의 8이니까 얼마? 3분의 24니까 3분의
16 루트 3으로 파이가 없는 값이 나왔네.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만약에 좀 더 까다롭게 낸다면 이 각도를 60도 대신에 세타로 놓겠지. 그럼 이 면적이 어떻게?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또 다른 방법은 설명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방법을 얘를 적분축으로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치? 얘를 적분축으로 해보면 항상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지? 적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버렸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단면이 어떻게 생기겠냐, 이거는. 여기를 수직으로 잘라버리면, 그죠? 단면이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면적들로 쭉 스캐닝이 되겠지. 근데 여긴 좀 더 어렵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응? 자, 근데 앞에서 사실은 뭐 예제 5번도 그렇고 이게 때로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면적 함수를 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단면적 함수를 구하는 건. 응? 근데 요 뒤에 단원부터는 뭐냐면 뒤에 내용은 그냥 회전체의 부피야. 그럼 단면적 함수는 겁나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합시다. 단면적 함수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웠는데 이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는 학생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 여러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자, 두 번째는 회전체의 부피가 되겠다. 자, 회전체의 부피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는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대요. Y는 fx 그리고 여기 X는 A고 여기 X는 B인데 그럼 이 부분 있잖아. 이 곡선과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싼 이 면적을 X축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킬 수 있겠죠. 그치? 회전시키면은 회전체가 나타나겠죠. 그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라는 문제야. 그러면 이 녀석은 단면적 함수를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하다고. 왜냐면은 특정한 요 지점, 그치? 요 지점이 X일 때 요 놈이 반지름이 되겠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단면이 나타나겠죠. 그죠? 요 단면. 이 단면적 함수 Sx는 어떻게 나타나겠냐? 반지름이, 그죠? 요 높이가 Y, 즉 fx잖아. 그러니까 파이 R의 제곱인데 요 R 값이 얘란 말이야. 그죠? 즉 파이 Y의 제곱. 다시 말해서 파이의 fx 요 놈의 제곱 형태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된다? 파이를 바깥으로 빼내겠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요 녀석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냥 회전체의 부피. 이해되겠습니까? 단면적 함수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럼 우리가 구의 부피 구하는 것도 일도 아니야. 구의 부피 얼마였어?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잖아. 우리 그걸 지난번에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했는데 구의 부피 이렇게 계산하면 돼.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었어. 반지름이 R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 그지? 이 녀석을 이 구를 X축 중심으로 이놈을 이렇게 회전시켜 버리면은 그죠? 단면적이 원으로 쭉 스캐닝 될 거 아니야. 구가 나타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단면적 함수는 어떻게 나타나지? Sx는 파이 반지름이 얼마야? 요 지점이 좌표가 요놈이 x, y라면은 요게 y잖아. 파이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부피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r이고 플러스 r인데 그치?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s의 x dx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sx가 요거니까 그치? 파이의 y의 제곱의 d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y 제곱은 요걸로 바뀌잖아. 자, 파이는 밖으로 빼냅시다. r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으로 적분이 되겠죠. 이제 자, 이거 우함수니까 2파이로 빼내겠고 0에서 r까지 여전히 r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dx 이렇게 나오겠고 다시 계산해 버렸더니 2파이가 나오겠고 자, r의 제곱 x 빼기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고 0에서 r까지 적분했더니 이거 얼마입니까? r의 세제곱
빼기 3분의 R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3분의 2 R의 세제곱이죠. 곱하기 2파이니까 얼마다? 답은 3분의 4 파이의 R의 세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자, 회전체의 부피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전체의 부피. 근데 회전체의 부피는 지금 X축 둘레로 회전시키는 회전체의 부피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야. X축 둘레로 회전시킨 놈은 이렇게 표현하자고. VX라고. Y축 둘레로 회전시킨 놈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XY인데 이런 함수가 있더래. 그치? 이런 함수 이름이 뭐라고? X는 GY 꼴. 그죠? Y에서 X를 바라보는 함수야. 그 녀석을 어떻게? Y좌표가 C에서 D까지 요 둘러싸인 요 녀석을 Y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 라는 문제야. 그죠? 그럼 요런 점이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그죠? 반지름이 X네. 그죠? 요렇게 회전체가 나타날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 그럼 V는 VY라고 해야 되겠죠. 파이의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반지름이 X니까 그죠? X제곱 DY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파이는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X는 GY라는 관계식이니까 그죠? GY의 전체 제곱의 DY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일예로 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있는 거야. 뭐를 할까? 그치? 이런 함수 Y는 2의 X승이 있더래. 그러면 0이 있고 여기 1이 있었어. 그럼 이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놈은 이제 VA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렇게 색칠한 부분 있죠. 요놈은 2고, 그치? 1이고. 요놈을 Y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놈을 B라고 해보내면, 그치? VB, VA는 식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VA는 파이의 인테그랄 0에, 이게 적분축이잖아. 그쵸? 이게 회전체가 이런 식으로 생겨될 테니까 단면적의 수직인 직선이 바로 항상 적분축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축 적분이니까 0에서 X가 0에서 1까지 변하겠고 단면적은 요놈의 제곱이네. 그죠? Y 제곱이니까 파이 빼냈고 2의 2X의 DX.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놈은 적분하면 2분의 파이의 2의 2X 이렇게 나오겠고 0에서 1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의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 그죠? 자, 반면에 요놈을 이렇게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도 볼 수 있겠죠. 그 녀석은 Y축 이렇게 회전시켰으니까 이 녀석이 적분축이잖아. 즉 Y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파이를 빼내겠고 Y 값이 1에서 2까지 변하겠고 X 반지름이 X니까 X의 제곱 DY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요놈은 얘를 X를 어떻게 Y로 표현하지? X는 lnY가 돼버리네. 그죠? 그러면은 파이의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lnY의 제곱 dy 요걸 계산하면 되겠다. 요거 부분적분 할 수 있죠, 여러분? 나는 못하겠다. 계산을 해.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이게 회전체의 적분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어렵나?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내가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어렵습니까 지금 요거? 응? 그러니까 처음 배워서 그런 거야? 아니 처음 아니지. 이거 어렵냐 지금? 왜 어려운 것 같아? 야 이거 어렵냐 지금? 이거 회전체의 부피 어려워? 어려워? 응?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려워? 어려워? 뭐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렵냐? 내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얘들을 좀 풀어봐. 얘 여러분 예제 6번과 예제 6번은 좀 어렵겠다. 어렵네 실제로. 자, 요걸로 끝나지 않고 회전체의 부피인데 이놈을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게 X축, Y축인데
y는 fx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긴 y는 gx라는 함수가 있었고 a, b가 있고 요 단면적 있잖아. 주목해봐. 예를 들면 앞에 봐. 요 단면적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요 단면적만 구하라면 s는 그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냥 fx 빼기 gx에 요 놈을 정적분해버리면 단면적은 나오지. 근데 지금 이 단면적을 어디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해야 돼. 그럼 그 녀석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여기다 파이 붙여버리면 돼, 안 돼? 이건 망해버리는 거야. 그치?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한번 V를 계산할 때 VX니까 VX. 그치? 그 녀석의 부피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먼저 봐봐. 요렇게 생긴, 그치? 먼저 커다란 회전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작은 요렇게 생긴 회전체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커다란 회전체를 그린 다음에 그 안쪽의 회전체를 빼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 차의 제곱이 아니라 각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빼줘야 된단 말이야. 먼저 커다란 fx로 둘러싸인 부피는 어떻게 되죠? 파이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제곱 dx 얘였잖아. 그리고 안쪽 gx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회전체를 빼주면 되겠죠. 그지? 그놈 빼기 파이에 파이는 항상 붙여야 되겠다. a에서 b까지 그지? gx의 제곱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파이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요놈의 제곱에다가 gx 요놈의 제곱 형태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좀 조심해 줘야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이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이블 예제 6번에서 봤더니 그치? 6번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을 어떻게 x축으로 회전하여 시키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죠?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4. y는 마이너스 x 대충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교점이 얼마냐? 여기 3이 되겠네. 그죠? 3.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x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하래.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그치? 요 전체를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에서 요 삼각형 부분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빼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부피는 자 파이의 인테그랄 어디지? 0에서부터 3까지 그치? 0에서부터 3까지 요 함수가 반지름인데 이 음수지만은 제곱해주면 반지름은 양수로 뭐 음수의 제곱이 여전히 양수니까 여전히 요 함수는 요 놈이잖아요. 요 놈.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전체 제곱 dx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0에서 3까지 그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이 녀석을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계산량이 좀 지저분하죠. 얘는 양반이야 그래도. 곧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얼마냐 이거? 한 번에 계산할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한 번 더해주면 얼마야? x제곱 더해주면 거기서 거기인데? 빼주면 얼마야? 아이 거기서 거기네. x 4제곱 8x의 세제곱 15x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아유 복잡해. 자 5분의 1의 x의 5승 2x의 4승 5x의 3승이 나오겠고 0에서 3 나머지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3집은 얼마야? 5분의 243이 나오고 81 162 저기 27 곱하기 얼마? 5 얼마지? 5 135야? 그치? 요거 얼마냐? 27? 마이너스 27이죠.
5분의 얼마지? 135? 아씨 108이야? 답은 5분의 108파이 나옵니까? 맞아? 맞네. 이렇게 계산이 됐다. 좀 지겹죠? 근데 적분이 원래 계산 자체가 지겨운 거야, 여러분. 이해되냐? 그럼 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저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 한번 풀어봐. 얼른. 나와? 그림을 좀 그려봐. 너무 어려워? 네. 너 적분 기술이 헷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지나는 거죠. 이 녀석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지. 이건 좀 어렵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그 숫자 바꾸기 1번은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응? 내가 봤더니 겁나 어려운 것 같아. 자 한번 보자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조용. 응? 그치. 여기서도 또다시 그치 이렇게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죠? 2죠. 2. 그럼 요 빗금치 요 면적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키래. 요 지점의 좌표 얼마지? 1이죠. 그러면 회전시킬 때는 어차피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그죠? 요 길이나 요 길이 다 반지름이 되는데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를 해봐야 돼. 그죠? 요 도형을 그대로 접어 올리면 요 도형이 요렇게 돼버리죠. 요 아래 포물선으로 접어 올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사실상 이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더 큰 거잖아. 그럼 포물선의 요 부분을 적분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는 그죠? 이 직선이 더 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도형을 X축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빼줘야 되지.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래서 V는 이렇게 나오겠다. 파이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 곡선을 제곱했다 합시다. X제곱 빼기 1을 제곱을 해주고 더하기 파이에 0에서 2까지는 저 직선 X 플러스 1을 제곱해서 계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비어있는 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저 얼마죠? 요 직선이다. 다시 요 곡선이잖아. X제곱 빼기 1의 제곱 dx 요렇게 계산을 해야만 우리가 저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시키면 회전체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좀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죠. 자, 숫자 바꾸기로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저게 적어도 표현 바꾸기 이상의 문제니까 숫자 바꾸기 1번에다 또 별표를 쳐놓도록 해라. 네, 저 1이 어디가? 1이 아니고 1이 어디? 밑에 거. 미안합니다. 1입니다. 1. 이렇게.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 예로 나온 것이 겁나 까다롭게 나왔네.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그대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다음 월요일에 마지막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숙제는 센 4단원까지였는데 다 해왔냐? 3까지였나? 3까지였습니까? 4가 뭐야? 활용하는 요거야? 못하겠네. 3까지 꼼꼼하게 복습해와. 뭐 미리 다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뭐 4단원이라든지 바이블 5단원, 센 4단원도 천천히 풀고 있고 말이야. 자, 50분까지 오십시오.